예, 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오늘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판례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종류의 판례기도 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이걸 상세하게 보겠다는 차원보다도 이런 조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한계가 있구나 이 정도를 인지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들이 부당해고를 당해서 이게 구제 명령이 노동위원회에서 나오게 되면은 원직에 복직을 하고 그동안에 밀렸던 소급임금을 지급하세요. 이런 식으로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근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사업주가 일부는 이행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원직에 복직을 시키세요. 이 내용은 이행을 한 거예요. 근데 소급임금을 지급하세요. 이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한 거냐? 자, 이런 게 좀 문제가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사실관계가 복잡하니까 한번 잘 스토리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운전직 기사분들이 있었고요. 이 기사분들에 대해서 업무 방해 이유가 있어서 무기한 승무 정지 처분하는 그런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걸 이유로 해서 이 근로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가서 구제 신청을 2008년도 2월 14일자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 11월 15일자에 이런 처분을 받았고 이제 3개월이 딱 되기 전에 원래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 신청은 3개월이 지나면 안 되거든요. 2월 14일자로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서울신호위가 이거를 심리를 해서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구제해야 된다. 구제 명령을 2008년도 4월 7일자로 내리게 됩니다. 구제 명령의 내용은 원직에 복직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소급임금을 지급하세요. 이런 명령을 내렸죠. 자, 그러자 이 회사에서 2008년도 5월 16일자로 이제 승무는 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직에 복직을 시킨 거죠. 그런데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 중에서 원직에 복직을 시켜라. 이 명령은 이행을 했고요. 소급임금을 지급하세요. 이 명령은 이제 지키지 않은 겁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죠. 그러자 노동위원회가 자, 왜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명령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예고했고 이걸 부과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부과했냐면 2007년도 11월 15일부터 2008년도 5월 15일까지 이거 이행, 불이행 내용을 적어서 임금 상당액 미지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진호위에 올라가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가 결론적으로 봤더니 반대로 거꾸로 이 승무를 거부한 처분이 이제 정당하다. 그 다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2008년도 1월 1일자 이후에는 정당하다. 이런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승무 정지한 처분 정당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1월 1일 이후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정당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는 뭐가 있죠? 2007년도 11월 15일부터 2007년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임금 지급 명령만 정당합니다. 나머지는 다 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옳지 않습니다. 이런 판결이 확정이 된 거죠. 자, 그러자 이제 근로자들이 참 이 회사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잘못된 거네. 요거 그러면 부과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전부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고 부분적인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한 부과한 거냐, 적법한 부과한 거냐, 적법하지 않은 부과한 거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애매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판례의 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에 대한 법적인 성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노동법 시험으로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행정법에 관련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금전 부담을 과하겠다 이런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인 강제 수단이죠, 그죠? 자, 이거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이런 부담을 과하겠습니다. 금전 부담을 과하겠습니다. 이걸 미리 계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행정 강제 수단으로서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노동위원회가 이거 부과하는 것도요, 이러한 계고에 해당합니다. 행정법상으로서의
계고라고 하는 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부가 이걸 했거든요. 이제 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 보시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행정법사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아까 법원의 판결 입장에서는 2008년도 1월 1일까지의 어떤 임금 미지급은 정당하지만 2008년도 1월 1일 이후의 임금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의무가 없다. 그리고 원직에 복직을 시켜야 될 의무도 없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전부 다 취소를 한 겁니다. 법원이. 단지 일부분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만 이거는 구제명령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이 전체 중에서 임금에 대한 전체 미지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조금 그 행해야 될 이행을 넘어선 내용을 가지고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죠. 자, 이 경우에 판례 시각은 따라서 사용자가 이행을 해야 될 행정법상의 의무를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로써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행정법상의 의무의 내용을 초과한 정도가 이게 근소하다 이런 등의 특별한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행강제금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위법합니다. 그리고 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도 역시 위법합니다. 자,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판례의 시각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너무 과하게 이제 부과됐다는 거죠. 일정 부분 2007년도 12월 31일까지만 정당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정당하지 않은 건데 부과한 거니까 너무 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겁니다. 요거는 위법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입니다.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전히 이제 이 문제에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2007년도에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부과한 그 소급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럼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인지 전체가 다 위법하다는 얘기인지 이런 것들이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보통 저희들이 그 원직 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낼 때는 원직에 대한 복직명령과 그 다음에 소급임금 지급명령을 함께 세트로 보통 내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원직 복직명령과 소급임금 지급명령을 별개의 독자적인 독립적인 구제명령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자 이런 식의 좀 의문을 낳게 되는 그런 판결이에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판례는 이런 식의 화두가 좀 있구나 이해하는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행강제금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